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금요일 26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증시도 정말 어려웠죠. 뜬금없이 또 눈은 또 뭐야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티다가 아시아 증시 다 급락하고 또 뭐 일본 니케이는 거의 뭐 장중에 한 마이너스 3% 폭락을 하고 뭐 그런 영향에 오늘 우리 증시도 뭐 장중에 이제 투매도 나오고요. 2,000개 넘는 종목이 또 하락세 보이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후 오늘 누 변이 바이러스 이것이 사실 좀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일각에서는 오늘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또 속보 전해지는 것들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야 이거 또 새로운 델타 변이처럼 또 이건 이제 백신 효과도 없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전염력이나 뭐 더 강력한, 그죠? 신종 변이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오늘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예.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누 변이 출현에 WHO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홍콩이 뚫렸다. 홍콩에서 확진자가 1명, 뭐 그리고 2명 나왔다. 뭐 그래서 아시아가 다시 뚫렸다. 듣기만 해도 살벌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다음 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결론적으로는 좀 오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델타처럼 확산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변이 바이러스처럼 그냥 자멸하거나, 그죠? 예, 하게 될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하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섹터별로 중요 종목군들 연계되는 것들 좀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놈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미증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전날에 보시게 되면 유럽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독일 닥스 지수는 밑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도 전약 구강에 이런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다. 이 코스피고요. 이거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을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1.6% 급락하다가 마이너스 0.96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초반에 반등을 좀 하다가 마이너스 1.6 거의 이거 마이너스 1.7%면 거의 뭐 이건 급락 투매예요.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뭐 마이너스 1.3 뭐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오늘 하락 종목 수는 막판에 한 20개 늘어나서 거래소에서는 100개, 조금 뭐 상승 종목 105개, 하락 종목 수는 한 800개 정도 됐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상승 종목 조금 늘어나서 한 240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11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사실 좀 떨어졌습니다. 오르던 애도 좀 밀리고요. 오늘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자,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수가 잡혔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락의 주범인 이 누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누 변이는 남아공에서 발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그리고 오늘 영향을 받은 건 홍콩에서 2차 감염이 발생했다. 그래서 원래 한 건이 감염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2건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이렇게 영향 많이 준 거는 야, 기존의 백신이 영향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WHO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라는 거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주가는 거의 대확산, 대유행의 전조로 보는 것 같아요. 좀 지겹기는 해, 코로나. 대확산, 대유행으로 갈 것이냐, 또는 아니면 자멸할 것이냐, 이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델타 변이처럼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여기 일본 증시 보시게 되면 일본 니케이 225는 장중에 마이너스 3%나 폭락했고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2.5 약간 줄였는데 마이너스 3%면 어마어마합니다. 홍콩 H지수는 마이너스 2.5% 하락해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항생지수 보시면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좀 땡기긴 했어요.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면 지금 얼마? 1190원 이미 넘어섰죠. 여기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1200원 넘어서면 1200원 위에서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죠, 환율이. 하지만 1200원이나 1200원을 뚫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저점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런 추세대예요. 추세대. 예. 뚫으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추세적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오늘은 증시가 또 급락하고 뭐 하면서 또 좀 요동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1200원 단위 쉽게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넘어서더라도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증시가 여기 코스피는 2900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깨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하락장이 나올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코스닥은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이 누 변이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론 좀 더 확산될 수는 있어도 좀 오바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냐면 미증시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뭐 거의 뭐 하락 출발하겠죠. 그죠? 하락 출발하겠죠. 아마 개인적으로 좀 크게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락 출발해서 밑으로 쭉 빠지다가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게 1번이고요. 하락 개파락 출발해서 그냥 투매가 나오면서 뭐 미국 증시도 이런 장대양 음봉으로 끝나느냐, 이게 2번이고요. 세 번째는 하락 출발했다가 전략 구강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1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부 미리 매를 맞았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조기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있었지만 어차피 신선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죠? 네. 최근의 분위기는 이렇게 변이 봐요. 우리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4,000명입니다. 4,000명, 오늘 4,000명 조금 아래죠. 그러니까 소위 어떠냐면요, 약간 언택트 주식들. 근데 과거에는 언택트 주식들 중에서 뭐 플랫폼 관련해서 또는 뭐 이런 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뭐 NFT 관련한 뭐 게임주, 그 외에 뭐 카카오 라인,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뭐 이런 주목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반대쪽에는 물론 여기에 뭐 소재주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을 수도 있고 부품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 자동차도 있고 한데요. 반대쪽에는 컨택트, 소위 위드 코로나, 소비주들, 소매주들, 뭐 항공 여행주들도 여기 다 포함되고요. 얘네들은
결국에 이번 겨울을 좀 지나는 흐름, 그리고 지금 바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따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한 주식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대표 종목군 한번 좀 찍어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자꾸 더 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빠지는 걸 더 담을 필요는 없어.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걔들만 더 쏠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요, 개인 투자들이 뭐 엄청난 자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빠져나갔죠. 또 코인 시장으로 도 많이 갔고요, 미증시로도 많이 빠져갔고요. 왜? 지겨워, 한국 시장이. 오늘 저는 미국 주식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월요일 반상회 때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 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애들, 자, 흐름 타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라인이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견조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그렇죠? 예. 당분간 좀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카카오뱅크고요. 카카오페이는 솔직히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카카오게임즈, 예, NFT 쪽에서 다시 성과가 좀 기대가 돼요. 예. 저도 최근에 다시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이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또 NFT 거래소도 만들겠다, 뭐 이제 재료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도 머리를 들다가 좀 눌리긴 했어요. 이제 게임준 좀 이따 한번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랬고요. 또 하나 셀트리온이 오늘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485억 규모의 레키로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요거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 며칠 전에 이제 분식 관련하다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저는 좀 그 뉴스는 좀 공감하기 힘들어. 어느 한쪽만 보고 그런 기사를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좀 기다려보면 되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좀 무거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전체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이나 또 외환 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무겁죠. 삼성전자 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 이거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보유한 분들만 유지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주식을 더 사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유지하시는 분들, 보유한 분들만 유지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대거 빠졌습니다.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코멘트는 안 하고, 미국의 반도체 주식을 또 할 거면 미국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반도체,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오르고, 그죠? 잠깐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엔비디아가 오르고, 자일링스가 오르고, AMD가 오르고,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요. 반대쪽에 NXP, NXPI죠. NXP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후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한 주식도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오늘 ETF 빠지고, 또 관련한 주식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이 급락하니까 뭐 버틸 수 없었겠죠. 401470, 이거는 코덱스 메타버스입니다. ETF. 근데 어찌 봅니까? 깨진 것 같습니까? 깨지진 않았다. 타이거 한번 보실래요? 400970. 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음봉 부담스럽긴 하나 깨진 건 아니죠. 여기 12,000원 중반 이 자리를 지키느냐, 다음 주에 반전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오늘 누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가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신선한 악재가 나올 때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신선한 악재예요.
없었던 거니까.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악재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단발성으로. 저 개인적으로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림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엔터주들 같은 것도 빠졌어요. 하이브도 좀 빠졌죠. 그 YG엔터도 좀 빠졌습니다. 뭐 SM, JYP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빠져버리면 오히려 저가권의 매수를 저가했던 자리에 내려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만들었잖아요. 또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JYP다. JYP도 마찬가지 이 가격대죠. 물론 여기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자,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소재주 중에 최근에 이제 동원 시스템주도 새롭게 좀 얘기해드리고, 오늘 또 보니까 SKIT 같은 거 다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렸죠. 후성은 뭐 여전히 흐름 잘 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주도 말씀드렸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새로운 거 하나 또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2022년 큰 성과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자이언트 스텝인데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저가 매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맥스트고요. 소위 지금 델타 변이 확산, 국내에도 이제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점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소위 이런 애들, 게임주들,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한 주식들, 뭐 NFT 관련한 주식들, 이게 전부 다 언택트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죠? 카카오 계열사들, 그죠? 뭐 카카오페이, 뱅크, 뭐 카카오 게임, 전부 다 언택트주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감소하고 가야 돼요. 이거 언제 절정이만,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늘어나는 건데요. 언제 절정이 만들어지느냐. 전 절정을 향해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언제 줄어들 것이냐. 부스터샷.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 이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위 언택트주들이 변동은 있어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컨택트 주식들, 위드 코로나, 이 주식들은 지금 부진하고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절정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뭐 메타버스 쪽에서도 뭡니까? 뭐 오늘 알테라 플러스였고,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것도 좀 플러스로 강보합으로 간신히 끝났고요. 맥스트, 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노덱 같은 거, 뭐 다음 주에 좀 반전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게임 쪽에서는 먼저 1등이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 먼저 버스 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빌. 여기는 지금 NFT랑 같이 엮어야 돼요. 세 번째, 이거 어차피 다 버스 지나갔어. 세 번째 뭐냐? 카카오 게임즈 라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최근에 뭐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오위즈 라인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저평가되어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 내년으로 넘겨서 봐야 되겠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주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얘기도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후성입니다. 좀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한테 의견 드렸던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였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막 계속 타고 가, 후속주로. 물론 여기 에코프로 라인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뭐 LNF 뭐 이런 거보다는, 그죠? 이 후속주였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 원래는 다른 사업 하지만 2022년, 그죠? 동원 시스템즈도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알루미늄 박, 그 다음에 뭐 파우치 셀 투자도 하고, 그죠? 지금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응?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건 뭐 시간 투자를 2022년으로 하면 되고요. 오늘 좀 볼 종목 두 가지 정도.
나노 신소재. 오늘 주가는 장중에 급등하다가 좀 멈췄습니다. 그죠? 예, 얘는 이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뭡니까? 이 소재. 그죠? 근데 그 동안에는 얘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용도 있고 반도체. 그죠? 예. 반도체 CMP 슬러리. 그 다음에 뭐 태양전지 소재 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건 이제 반도체용 CMP 슬러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차전지 이 실리콘 음극재. 최근에 이제 배터리 효율도 높이고 그죠? 그 다음에 충전 시간 단축으로 해서 실리콘 음극재 여기다 이제 실리콘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해. 여기에 들어가는 게 CNT 도전제라고. 예. 이 도전제를 실리콘 음극재 도전제죠. 그러니까 예, 나노 신소재가 거의 예를 들어서 이 양극재 쪽에서는 뭐 LG 화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동진 세미캠도 있고. 근데 사실 이쪽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조금 독보적이다. 그렇죠? 독보적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 사업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죠? 자, 이쪽을 이제 더해서 내년 2022년에는 큰 성과를 좀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더블 이상 날 것이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부르는 거 보니까 거의 한 지금 주가가 6만원대인데 한 9만원 부르더라고요. 그럼 한 50% 오른 거잖아. 하지만 이 주식이 내년도 한 10만원 이상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후속주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KIT 예, 바닥이죠. 동방 예, 14만원대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등시도 나올 것이다. 이건 시간 투자를 22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지는 중에서 위드코로나 항공 여행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호텔신라.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주식들 호텔신라, 뭐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아니면 뭐 항공기 중에 아시아나항공 또는 뭐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들, 카지노, 강원랜드 대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보유하고 있다면 추격 매도하는 거는 자제하시라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미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저점을 시작했던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처음 겪어봐죠, 여러분들. 델타 변이 확산되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이번 겨울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초고속으로, 물론 오늘 누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해갖고 초고속으로 바닥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오늘 3%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시작했던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답답하긴 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 많이 들고 있지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시간 투자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오늘 2% 떨어졌습니다. 멀쩡히 잘 있지만 오늘 누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증시가 급락하고 하니까 여지없이 뭐 밀렸습니다. 물론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전저점 이 16만원대는 했던 가격대 저점이라고 해서 16짜리가 30 이상 가면서 100% 정도 올랐던 그런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은 4% 떨어졌습니다. 뭐 떨어졌겠죠 당연히. 자, 이전 저점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그 언제 성과가 날 것이냐 다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정이 나오면 돼.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강원랜드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도 한번 보시죠. 강원랜드 마찬가지 깨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으면 이게 주식책에 보면 손절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맨날 손절하다 끝나야 돼 지금. 다만 답답하죠.
내가 만약에 이 가격대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답답해.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이 주식입니다.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 없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본전 찾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이상 올라갈 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뭐 멘탈 깨지고 아니면 조바심 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팔아. 손해났으니까 빨리 난 돈을 빨리 벌어야 돼. 솔직히 폭락장에서 뭐 어떻게 벌려고 그래요?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달리는 주식들이에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주식들에서 LNF를 사든 에코프로를 사든 뭐 많이 오르든 위메이드를 따라 사고 게임비를 따라 사고 뭐 크래프톤을 따라 사고 가는 거 따라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잘못 잡았을 때 손해는 계속 커져. 그리고 그 주식이 꼭 오르란 법이 없어요. 오르다가 밀리고 또 밀리잖아? 그럼 빨리 손절하고 또 다른 동네로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장에서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한 주식들은 1월달까지는 최소한 버티고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까지는 버티고 있는 게 맞다. 여기 오늘 잘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이렇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또 증시가 빠지니까 이렇게 눌렸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여기 또 깨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뭐 매도하고 손절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팔 거면 진짜 팔고 딱 관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덩어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얘를 가지고 성과를 내려면 2022년까지 가져가야 돼. 자동차도. 자, 뭐 오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제가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종합적으로 한번 한국 주식도 그렇고요, 미국 주식도 쭉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또 점검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생각에 이 루 변이에 대한 이런 악재는 오늘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죠? 오늘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반영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도 초반에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 좀 냉정하게 반전 시도를 좀 가져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는 일단 전약 후강의 그런 흐름으로, 특히 다음 주 시장은 전약 후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반등 시도가 좀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시장이 이렇게 눌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도 부담이고, 그죠?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환율 얘기해 드렸는데 1200원에 넘어서거나 1200원 뚫었을 때, 근접했을 때, 그죠? 1200원 뚫고 그냥 슈팅 안 나오죠. 그죠? 1200원에서 오래 위에서는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다음 주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 저점이 좀 나오면 이런 그림에서 바운딩이 한번 예상해 보고 갈 수 있겠다. 자, 어려운 시장인데요. 결국에 시간 투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 투자 하시고요. 그 판을 2022년 올 겨울 지난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겨울이 막바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도 피곤하죠. 그죠?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그죠? 아무튼 네, 작은이 큰 그림, 보다 큰 그림 그리시고 시간 투자를 천천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